적용합니다. 자, 주식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 내에서 봐야 될 거, 차트 이외에서 봐야 될 거. 차트 외에서 보는 거는 얘가 오를만 한가라는 그런 테마나 혹은 이슈를 찾아야 되겠죠. 호재라고 이야기하고 모멘텀이라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찾았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아래에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매매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트 공부를 할 때 호재나 이슈 없이도 차트만 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키워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차트를 많이 좀 보는 편이고, 물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지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자, 두 번째 시간을 보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1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주린이도 할 수 있는 착한 윗꼬리 급등주 찾기, 자, 윗꼬리 그리고 거래 경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자, 반드시 그 착한 윗꼬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린이도 할 수 있는 이라는 검색을 하시든지, 혹은 동동이 형아라고 검색하시면 자, 이 영상 최근에 만든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주린이도 할 수 있는 착한 윗꼬리 급등주 찾기 2탄입니다. 자,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전의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이전의 고점이 여기였는데, 자, 여기를 뛰어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올려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고점이 이제 이렇게 한번 형성됐고요.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종가상 고점입니다. 그리고 저점 한번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아, 여기 저항의 자리를 지지해줬네? 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꼭 그렇게 하진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고점의 자리였어요. 여기서 바닥에서 바닥을 만들어서 올려내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에 될 만한 자리를 뚫고 한번 반지하를 만들죠. 해서 다시 올려내는데, 자,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밑에서 일단은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살짝 올려냈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보니까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물론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거래가 사실 중간중간에도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했지만 상한가를 한번 들어 올리고 난 뒤에 그 뒤로 만들어진 이 캔들이 이 거래가 대략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이 정도면 크게 터진 거예요. 윗꼬리 크게 치고 크게. 근데 가격의 위치가 바닥권에서 이제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됐던 이 특정한 바닥권을 올려내는 자리에서 돌파와 함께 긴 윗꼬리, 그리고 거래가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이 박스 구간에서 나온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캔들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1탄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횡보하면서 나온 거래량을 돌파하는 경신하는 거래, 게다가 주가를 또 돌파하면서, 자, 고점까지 고가가 19.21%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얘를 이쁘게 지지를 해줬어요. 물론 이렇게 지지 안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매매를 잘하는지 그 대형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고, 어디가 이제 지지해 줄 만한 자리인지는 그거는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내가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 이렇게 더블 바닥을 이쁘게 만들고 올려냈어요. 근데 윗꼬리가 여기 쳤죠. 다시 눌림목을 줬습니다. 또 윗꼬리를 치고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고 있죠. 네. 그럼 이 종목은 여긴 계속 이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를 이제 종가상입니다. 이 종가상, 자, 이게 돌파가 나오죠. 가까이서 볼게요. 자, 종가상 이렇게 돌파가 나오죠. 이런 돌파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돌파가 나오니까 이런 박스가 나오고, 돌파하니까 또 이런 박스가 나오죠. 네. 자, 이런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올려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고점을 굉장히 강하게 윗골을 주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거래 강하게 터졌습니다.
거래가 이전의 거래보다 경신하는 거래가 터졌어요. 아이고, 너무 줄었네요. 네. 그러면서 윗꼬리 크게 치고 떨어졌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매물을 소화해내고 올려내고 다시 떨어졌죠. 다시 눌렀다가 이만큼 눌렀다가 다시 여기를 한번 또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여기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자, 고점과 저점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여기서 떨어질 때는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롭게 만들어질 박스고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 캔들의 몸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 박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전 고점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때 물론 여기서 매매하면 짧은 시간에도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가격이 위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과연 여기가 좋은가 아니면 여기가 좋은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조금 더,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고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한 중간값에서 샀다면 이 고점 터치할 때까지 19%, 그리고 여기 최고 고점까지는 39%,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야기를 또 어떻게 되냐, 결국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횡보하는 자리 크게 실리면서 돌파하면서 캔들이 10% 이상 강하게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검색식을 만들어 보는데, 자, 첫 번째로 이왕이면 이제 바닥권이에요. 주가가 고점까지 최소한 10% 정도 터치하는 그런 변동성이 이제 시작되는 자리를 찾고 싶다. 근데 그날 거래량이 지난 이 박스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40일 정도, 그냥 약간 짧게 잡아서 40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일 정도 해도 관계없겠죠. 혹은 더 길게 하면 더 길게 좋은데 일단은 40일 이렇게 짧게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를 경신하는 그런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요 정도만 봐도 우리가 한번 요런 자리는 한번 검색이 한번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여기서 캔들이 돌파할 때까지 한 40개 정도 캔들 만들어지고 이제 올려냈거든요. 그리고 이런 추세선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검색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식을 만든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없이 이거를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좋은 거는 이런 걸로 통해서, 물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종목이 이제 찾게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다 치우고요. 초기화시키고. 자, 첫 번째로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초기화시키고, 자, 첫 번째 조건식을 넣습니다. 자, 검색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T 값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나쁜 것들 다 제외해 달라는 거예요. 거래 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경고 뭐 이런 것들 다 제외 종목 기본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증거금 100%, 이거는 뭐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A라는 값이에요. 자, 저는 그냥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왕성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달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근 이제 5개 캔들 가운데 최소 하루 평균 3만, 10만, 100만, 1000만, 1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최소한 30억 이상은 사고 팔고 평균값이 되는, 하루에 30억 정도는 사고 파는 평균값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달라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 안 되고 있는 그 잡주들은 다 빠지겠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게 있죠. 뭐냐면, 주가가 고점에서 10%. 자, B 값입니다.
자, 일봉 종가. 지금 현재 캔들, 오늘의 캔들은 영봉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거는 일봉, 그제 거는 이봉, 삼봉, 사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일봉, 어제, 일봉이죠. 어제 종가보다 영봉, 오늘의 고가죠. 고가가 10%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10% 이상, 30% 이하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경신된 거 40일 정도 거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래가 터지는 종목 찾아주세요.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종목 찾아주세요. 그걸 합니다. 그러면은 자, 기간 최고 최저 거래대금 경신하는 이런 그 내용에서 기준봉 거래대금 기준봉이 이제 오늘이 되겠죠. 오늘이 직전 40일 동안의 거래보다 최고 거래대금을 경신하는 것들만 골라주세요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는 이 내용들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기아차. 너무 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못 잡는 거예요. 얘도 갑자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 우리 좀 거래 동반된 착한 윗꼬리 찾는데, 자, NPC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양입니다. 물론 살짝 잡주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고점은 대략 이런 자리에 종가상 많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그 고점, 그리고 최근의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 자, 두 번째 고점을 돌파했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 자리 돌파하고 난 뒤에 매매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거래가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디쯤에서 이제 공략을 해볼까? 내일자 캔들이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내일자 캔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날아가면은 우리가 잡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점인데 이 고점마저도 지금 소화해내는 그런 거래가 터지면서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얘가 살아있다면 이까지도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요. 자, 여기도 첫 터치했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자 이렇게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서, 자, 이렇게, 자, 여기 지지해준 자리, 이전 자리를 어느 정도 터치하거나 가까이 가는 자리, 이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좀 캔들의 돌파한 캔들의 이 안쪽 몸통으로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한번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이전에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해줄 만자를 살짝 깨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마찬가지 살짝 깨고 떨어졌습니다. 살짝 깨고 올려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를 깨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살짝 깼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래 꼬리라도 치면서 여기가 잡으면 굉장히 싼 가격이겠죠. 굉장히 낮은 가격. 근데 여기까지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두 번 누르고 곧바로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데 얘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미 이제 큰 그 윗꼬리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봉의 캔들보다는 윗꼬리 아랫꼬리 주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낮은 가격 어디인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 캔들의 이 하단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 이쯤에서는 좀 애매한 구간, 여기 위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 혹은 나중에 상승을 주더라도 수익을 조금 좀 많이 내지 못하는 구간. 근데 이런 자리에 사면 물론 올라갈 때 크게 도움 될 수 있겠지만 간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약속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자. 어차피 여기까지는 뚫려 있잖아요. 이쪽에 눌렸다가 이쯤에서 만약에 매매했다면은 전 고점, 다음 고점까지 한 10%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죠. 이런 매매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 한번 경험치다라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SM 라이프처럼, 자, 두 번째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죠. 근데 세 번째 뭐 돌파도 가능한 그런 자리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 거래가 터진 이유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이제 인터넷상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 또 볼게요. 자, 덕성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좀 매매해 볼 만한 자리를 좀 물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수월한 자리야 되겠죠. 자, 애니눅률 그리고 구형테크. 자, 애니눅률이 있군요. 자, 한번 봅니다. 애니눅률은 참 그 이쁘게 이렇게 차트별로 고점을 딱 잡아주고 저점을 딱 잡아주는 좀 친절한 녀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박스 안에서도 상단과 하단 두 분류로 나눴다가 이 박스 동안 돌파가 딱 나오는데 이 길게 횡보하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거래보다 갑자기 경신하는 거래가 빵 터지죠.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SM 라이프 디자인 우리 기억하시죠? 다시 얘가 최소한 이 캔들 지지해준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 이 자리를 살짝 깨고 떨어지면 여기는 더 매수할 수 있는 싼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한 이쯤 되면은 굉장히 싼 구간인 것 같아요. 3,000원 정도. 근데 3,000원까지 아니더라도 자, 여기는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3,100원 정도나 이 자리에서는 한 1차적인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는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되죠. 돌파하고 난 뒤에는 다시 눌림이 있더라도 결국 이 위로 이렇게 다시 올려가는 혹은 아무리 못해도 이 윗꼬리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아마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눌리면 눌릴수록 올라갈 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10%, 11%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 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래가 중간에 좀 텅텅 치면서 뭐 SM 라이프 같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은 한번 우리가 매수로 관점에서 고점 말고 이 박스의 고점 말고 하단 부분에서 한번 만들어질 때는 매매해 보자라는 게 주린이도 할 수 있는 착한 윗꼬리 급등주 찾기 기법입니다. 기법이라기보다 항상 맞는 거 아니니까 기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2탄 마무리하고요. 자, 3탄, 4탄 뭐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연습, 반복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동동이 형아